자, 상당 유기전압이 231.4, 상당 단자전압이 12.7 볼트인 동기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XS죠. XS가 3Ω입니다. 부하각은 제로일 때 전류의 절대값을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과 유기전압과 그 다음에 IAZS의 관계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서 이제 V와 E를 잇는 선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잇는 선은 결국 뭡니까? ISA 곱하기 ZS입니다. 그래서 IA 곱하기 저항 성분은 RA니까는 요거하고 평행하게 생기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수직으로 생긴 성분이죠. 리액턴스 때문에 JXS 곱하기 IA 해가지고 수직으로 생기는 성분이 있죠. 두 성분이 합쳐져서 IAZS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부하각이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이 델타가 제로가 되고 E와 V가 일치가 되죠. 선상에서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잇는 IAZS도 이렇게 되고요. 저항 성분은 거의 무시를 하고 리액턴스 성분만 있다 보니까 이것과 90도인 IA가 90도의 관계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식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식은 상당히 간단해지죠. 유기전압 231, 그 다음에 V값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 차이를 ZS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IA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기 임피던스를, 동기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그러는 문제입니다. 동기 리액턴스를 구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일단 동기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고 리액턴스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동기 임피던스 ZS 값을 먼저 이제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 값들은 보면은 이제 보통 정상 상태에서 25A가 계제 전류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속도로 돌고 있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전격 상태에 있어서의 전류와 실험에서 구한 단자 전압 값을 구하면은 동기 임피던스 값은 곧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건을 보시면은 2kg 411 kVA 210 V의 삼상 동기발전기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전격 전류 값은 구할 수가 있어요. 전격 전류 값은 수식 중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삼상에서 전력 값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상전력 값은 그 중에서 루트 3 VI였죠. VI. 피상전력이 411.2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V는 얼마입니까? V는 2100 주어졌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I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전력 I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전격 피상전력 I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도 여기 주어져 있죠. 전격 전압이 어떻습니까? 전격 상태에서 사실 25A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가 이렇게 전격 상태에서 25A로 여자를 시켜서 쓴다는 얘기니까요. 요게 이제 중요하죠. 전격 상태에서 1467. 근데 성간 전압이죠. 그죠? 성간 전압이니까 이것은 이제 한 상에 대해서 상당 동기 임피던스를 측정하니까 상전압으로 바꾸려면 루트 3으로 나눠줘야겠죠. 상전압과 여기서 구한 상전류 값을 하니까 전압 나누기 전류 하면은 곧바로 동기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기 임피던스 값은 근데 여기서 동기 리액턴스 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동기 리액턴스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리액턴스 값은 여기 보면 이제 요 수식에 의해서 구해지죠. 이 중에서 이제 XS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XS 값을 구하기 싶으면은 루트 Z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죠. 그래서 R 값을 알아야겠다. 근데 R 값은 지금 A하고 B의 단자를 측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단자 전압 저항을 측정하면은
전압값, 여기서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구했죠. 요거 실험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면 A에서 B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전류값으로 나눠주면 A하고 B 사이에 뭐가 구해집니까? 네, 저항값을 구할 수 있죠. V 나누기 I 하면은 저항값을 구하는데 그 저항값은 어떻습니까? A상, B상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측정한 R 값은 2로 나눠줘야지 한 상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유효한 값은 실측치에다 1.25를 곱해라고 그랬으니까 2로 나눈 것에다가 1.25를 곱하면은 그게 R 값이 되겠죠. 그 R 값을 넣고 Z 값을 넣고 해서 루트 Z제곱 마이너스 R 값 R의 제곱하면은 XS 값을 크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와 마찬가지 유사한식입니다. 그래서 유사한식을 구할 때는 항상 R 값은 곧바로 먼저 구할 수 있고요. 다른 조건 상관없이 XS 값은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 ZX 값도 어떻습니까? R 값에 상관없이 곧바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묻는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토크각이 6도일 때 부하가 2.9배가 되면 토크각은 몇 도가 되느냐? 부하가 2.9배가 된다. 여러분 요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값은 우리가 역률로도 표시되지만 부하각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 배웠죠. 주의할 것은 3상일 때는 여기 3상 전체에 대한 지금 상당인 거고요. 3상일 때는 앞에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항상 문제의 의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붙여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하가 2.9배로 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속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토크가 1.9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1.9배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 4배다 그러면은 P 전체적으로 이제 4배가 되는 거죠. 4P1 원래 상태에 대해서 4배가 되는 거죠. 다른 조건들은 변하는 게 없이 임피던스도 그대로, 그다음에 유기전압, 그 다음에 전압, 발전기 단자 전압도 변하는 게 다 없죠. 그래서 다 유지된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될 때 부하각이 원래 있던 델타1이란 부하각이 델타2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식에서 델타2 값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조심할 것은 주어진 값이 각도이고요. 라디안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보통 계산기 두드릴 때 신경 써서 조심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동기 저항을 구하라는 거 아까 했었죠. 동기 임피던스, 동기 저항,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각각 구하는 거 아까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수식에서 곧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유기전압값 E, 그 다음에 단지전압값 V,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값 ZS에서 R은 무시하니까 이 값을 그냥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하각 74일다. 그 다음에 총전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상당 유기전압, 상당 전자 다 항상 얘기했으니까 이 수식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3을 곱해줘야지 되겠죠. 그거 주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자 전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유기전압을 구하라 하는 얘기죠. 이것도 여러분들 예전에 봤던 식 요수식 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조건들 유기전압의 크기를 구하는데요. 진상역률 상경률 진상역률 0이라고 그랬으니까 I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상역률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리액턴스만 거의 대부분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 개 E와 V가 일치하게 돼요. 그렇죠? 문제가 좀 이렇게 되면 풀어지기가 쉽겠죠. E와 V 다 한 선상에 놓이게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기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략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뭐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동기 임피던스를 직접 구하는 거죠. 동기 임피던스, 그다음에 저항, 리액턴스 골고루 세 가지를 구하는 것들을 다 해왔습니다.